요즘 무릎이 자주 욱신거려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릎이 뻣뻣해서 바로 못 걷겠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오는 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는 주사, 약, 물리치료를 권하지만 일시적인 완화일 뿐입니다. 통증은 잠시 사라져도 다시 계단을 오르거나 날이 추워지면 금세 재발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관리로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연골의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능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싹 없애는 5가지 생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평생 자기 다리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과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무릎이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는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오늘 함께 찾으러 가봅시다.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생긴 결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연골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 4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즉 체중이 3kg로 늘면 무릎에는 10kg 이상의 추가 하중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 압력이 매일, 매시간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지죠. 더 무서운 건 초기 통증을 방치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잠깐 뻣뻣하거나 계단 오를 때 약간 시큰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연골 손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죠.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몇 년 후엔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다면 무릎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회복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지금이 바로 평생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되찾을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은 염증 플러스 근육 약화 플러스 잘못된 자세,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염증입니다. 연골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관절 속에서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부기와 통증이 반복되고 결국 연골이 더 빨리 닳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생활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약해지면 무릎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 근육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통증이 쉽게 재발합니다. 세 번째는 자세 불균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체중을 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래되면 무릎의 안쪽 연골만 빨리 닳게 되고 통증이 한쪽으로 집중됩니다. 결국 무릎 통증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며 바른 자세를 회복해야만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는 잠시 통증을 멈추게 할 뿐, 이 3가지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을 피할 수 없어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이 3가지를 동시에 잡는 실천법입니다. 몸의 회복 메커니즘에 맞춰 무릎이 스스로 좋아지게 만드는 과학적 습관이죠.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골도 일정 부분 자기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 그 조건이 있습니다. 혈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 연골 자체에는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주변 근육과 인대의 혈류가 활발해야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즉, 무릎 주변 근육을 잘 움직여야 연골이 숨을 쉬고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약이나 보충제만 먹어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막힌 상태에서 연골 영양제는
절반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절 주변의 순환을 되살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염증 조절입니다. 염증은 통증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몸이 손상 부위를 회복하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장기간 유지되면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꾸준한 스트레칭, 한겸 식단,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연골은 움직임 속에서 회복하고 혈류는 따뜻한 습관 속에서 살아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부터는 이 원리를 실천으로 옮기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릎이 스스로 낫는 습관입니다. 무릎 건강의 첫걸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 스스로 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나 냉기, 특히 바닥의 냉기가 바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따라서 매일 10분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10분 정도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피부가 아니라 관절 속까지 따뜻해져야 하므로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적당히 열이 스며들도록 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잠자기 전 무릎 돌리기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이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소리가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점차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무릎 건강의 70%를 결정합니다. 무릎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연골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며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관절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사람은 치료보다 먼저 온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은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10분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10분이 무릎 통증을 10년 늦추는 힘이 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핵심 근육으로 이 부위가 약하면 걷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이 대퇴사두근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주사보다 운동을 먼저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3단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자 앉아 다리 들기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은 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펴진 상태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하루 10회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세요. 이벽 짚고 반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허벅지에 긴장이 느껴질 만큼만 10초간 버티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찬발끝 들기, 운동 서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까지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함께 좋아집니다. 이 운동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3주 후면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무릎은 연골이 아니라 근육이 지킨다. 진통제보다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여러분의 근육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핵심은 체중 조절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몸무게의 3, 4배에 달하기 때문이죠. 즉 체중이 1kg 줄면 무릎에는 약 4kg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단 3kg만 감량해도 12kg의 하중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관절연구소 존스 홉킨스 아트라이티스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가 체중의 5%를 감량했을 때 통증이 30%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약을 바꾸지 않아도 단지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만으로 무릎이 훨씬 편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이 함께 빠져서 무릎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면서 지방을 줄이는 감량법 일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 3시간 전 마무리하기. 매일 20분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단 음식 흰쌀 대신 잡곡, 채소,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이 퉁퉁 붓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살 몇 킬로 빼봤자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단 1kg의 변화가 무릎에게는 하루 1000번의 감사로 돌아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할수록 체중 관리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식단이 곧 약이고 가벼운 몸이 가벼운 걸음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외부의 세균 때문이 아니라 몸속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무릎의 통증을 만들기도 없애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공통점은 혈당과 염증 수치가 함께 높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흰쌀, 밀가루, 튀김류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체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 염증이 연골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부었어요, 시려요, 쑤셔요 같은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겸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관절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다음 세 가지 식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1. 아침엔 따뜻한 물 플러스 올리브유, 한 숟갈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마찰을 줄여줍니다. 2. 매일 한 줌 견과류, 호두 아몬드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고 연골 세포를 보호합니다. 단, 하루 한 줌 약 2원의 1구만 섭취하세요. 산붉은 고기보다 생선 중심으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은 천연 한겸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육 햄, 소시지 등 달콤한 간식과 탄산음료. 이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혈액 속 염증 물질을 높이고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한겸 식단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몸속 불씨가 꺼져야 무릎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연골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당신의 무릎은 이미 나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을 회복시키는 원리와 실천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하루 루틴으로 만들 때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일시적인 노력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반응합니다. 무릎 건강을 되살리는 하루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됩니다. 1. 아침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혈액순환이 깨어나며 무릎이 덜 뻣뻣해집니다. 특히 무릎 돌리기 10회, 발끝 당기기 10회만 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전 장시간 앉아 있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1분이라도 걸으세요. 움직임이 윤활액을 분비시켜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3. 점심 잡곡밥, 채소, 생선 위주의 한겸 식단을 선택합니다. 식사 후엔 10분 가볍게 걷기. 이것이 혈당과 무릎 건강 모두를 지키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4. 오후 무릎이 붓거나 무거울 때는 10분간 온찜질. 혈류가 회복되며 관절이 편안해집니다. 5. 잠자기 전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 10회, 그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감싸기. 이 습관 하나로 아침의 통증이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관절염 환자가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수술 확률이 4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결국 특별한 약보다 강한 것은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이 관절 회복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습관을 실천해도 무릎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효과는 절반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음식과 습관만 피하셔도 무릎 통증이 훨씬 줄고 회복 속도는 2배 빨라집니다. 1. 튀김과 가공육 튀긴 음식, 베이컨, 소시지에는 트랜스 지방과 염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대체 음식, 구운 생선, 삶은 달걀, 두부 요리, 이 달콤한 간식과 탄산음료 설탕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즈 노화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연골을 굳게 만들어 무릎을 더 뻣뻣하게 합니다. 대체 음식, 블루베리, 딸기, 무가당, 요거트. 삼찬 바닥에 오래 앉기 무릎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찬바닥의 냉기가 관절액 순환을 막아 통증을 유발합니다. 대체 습관
습관, 쿠션 위에 앉기, 무릎 담요 사용. 바울에 앉아 있는 습관 앉아 있을 때 무릎은 움직이지 않아 관절액이 정체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1분만 걸어도 윤활작용이 살아납니다. 잘못된 걷기 자세 발끝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무릎의 안쪽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교정법, 발끝이 정면을 향하게 체중을 양쪽에 고르게.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80% 이상이 이 중 2가지 이상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멈추는 순간부터 무릎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멈추는 것이 곧 치료의 절반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약을 더하는 것보다 해로운 걸 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의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관절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무릎 관리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진통제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따뜻함이 최고의 약이다. 무릎은 온도가 내려가면 관절액이 굳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하루 한 번 10분간의 온찜질은 연골의 윤활작용을 되살립니다. 이 근육이 곧 보호대다. 무릎 연골을 직접 지켜주는 건 대퇴사두근입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 반스쿼트 운동을 매일 10분씩 실천하세요. 근육은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줍니다. 3. 체중 1킥은 무릎 4kg의 부담이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의 압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식습관 조절과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염증을 만드는 음식을 멀리하라. 튀김, 가공육, 단 음료는 무릎의 적입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채소, 견과류를 가까이 하세요. 몸속 염증이 사라져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5. 매움 추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라. 통증이 있다고 완전히 쉬면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 이거 봐. 이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실제 환자들이 이 원칙을 3개월만 지켜도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무릎의 통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무릎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싼 약보다 꾸준한 습관이 진짜 명약입니다. 무릎 관절을 지키려면 뭘 먹지 말아야 하나보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연골과 근육을 회복시키는 식단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래는 관절 건강을 위한 하루 한 끼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식사 따뜻한 물 1잔 플러스 올리브유 1작은술, 공복의 섭취, 관절 염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구운 두부 또는 연어 1토막 단백질과 오메가3 공급, 현미밥 반공기 플러스 나물류, 시금치, 브로콜리 등 항산화 비타민으로 세포 손상 방지, 점심 식사, 잡곡밥 플러스 미역국 소금 적게,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 또는 닭가슴살, 김치 대신 생야차에 샐러드 플러스 아마슈 한 숟갈, 식사 후 10분 산책, 혈당 염증 감소 효과, 저녁 식사, 단백질, 두부조림, 달걀 또는 생선, 채소, 데친 브로콜리, 애호박, 버섯류, 국 들깨 미역국 또는 시금치국, 잡곡밥 소량, 밥양을 줄이고 채소 비율을 늘리기, 식후 따뜻한 녹차 한 잔, 한겸인뇨 작용으로 붓기 완화, 간식 하루 1, 2회, 무염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항산화 과일, 무가당 요거트, 장내 염증 억제에 도움, 핵심 포인트 하루물 섭취량 1.5EL 유지, 커피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나 루이보스티, 소금 설탕 기름은 줄이고 단백질 채소 오메가3는 늘리기. 이 식단은 관절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무릎 건강은 결국 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서 시작되니까요. 무릎 관절을 지키는 데에는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격한 운동보다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혈류를 회복시키는 저강도 루틴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래는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발이 무릎 연골을 되살리는 10분 루틴입니다. 1. 무릎 돌리기 2분 의자에 앉아 무릎을 약간 굽히고 발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립니다. 왼쪽 10회, 오른쪽 10회 반복, 관절액 순환이 좋아지고 뻣뻣함 완화. 2. 다리 들기 운동 3분 등을 곧게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간 유지,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 10회씩 반복. 대퇴사두근 강화로 무릎 안정성 향상.
3. 종아리 들기 2분 서서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리기 15회 반복.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류 개선, 붓기 완화. 4반 스쿼트 2분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15도 정도만 굽히세요. 10초간 유지 후 천천히 일어서기 10회 반복. 연골에 무리 없이 허벅지 근육 강화. 무릎 마사지 앤 온찜질 1분.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무릎을 감싸 1분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운동 후 혈류 회복과 피로 완화. 운동 팁. 통증이 심할 땐 무리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세요.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 몸이 따뜻할 때 실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일 10분씩만 해도 2주 후부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꾸준함이 곧 회복입니다. 무릎은 움직일수록 살아나고 멈출수록 굳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릎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요약 1하루 10분 무릎을 따뜻하게 하세요. 혈류가 살아나야 연골이 숨을 쉽니다. 2대 퇴사두근을 강화하세요. 근육이 무릎의 최고의 보호대입니다. 3. 체중 1kg만 줄여도 무릎 부담은 4kg이 줄어듭니다. 4. 겸 식습관을 지키세요. 음식이 염증을 만들기도 없애기도 합니다. 5. 잘못된 자세와 찬 환경, 튀긴 음식은 무릎의 적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무릎을 평생 쓰는 비법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무릎은 하루아침에 아픈 것도 하루 만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진통제와 주사 없이, 수술 없이 스스로 걷는 자유를 되찾는 그날까지 당신의 무릎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신의 두 다리가 다시 건강한 내 발걸음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무릎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신의 무릎이 다시 당신을 지탱해 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